어머님, 이제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약을 드릴게요. 민정이 정순 앞에 앉아 직접 독이 묻은 약을 내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알아서 먹을게. 정순이 거부하자 민정은 정순의 턱을 잡고 입을 벌리게 했습니다. 어머님, 약 안 드시면 더 빨리 안 좋아지실 텐데요? 빨리 입 벌리세요. 내가 도대체 너에게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하지만 민정이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강제로 약을 입에 넣고 물컵을 기울여 억지로 삼키게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7세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혼자 살던 집에 아들 가족이 들어오면서 시작된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무서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믿고 싶었지만 몸으로 느껴지는 위험 신호들. 과연 정순 할머니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누군가의 인생 같고 어쩌면 내 이야기 같은 이 드라마.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수는 이른 새벽부터 눈을 떴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죠. 서울 변두리 낡은 단독주택에서 혼자 지내는 삶이 벌써 5년째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은 너무 크고 적막했지만 그래도 정순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주물렀어요.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래도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했죠. 세면을 마친 후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비록 혼자 살지만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정순만의 자존심이었어요. 아침 7시가 되면 정순은 어김없이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이 시장은 정순에게 있어 또 다른 집 같은 존재였죠. 골목을 걸으며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순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시장 사람들의 반가운 인사에 정순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단골 채소 가게에 들러 배추와 물을 골랐습니다. 아주머니, 김장철이 다가오니까 배추가 정말 싱싱하네요. 가게 주인과 정담을 나누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죠. 생선 가게에서는 조기 2마리를 샀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많았지만 요즘은 가족이 늘어서 준비할 음식도 많아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정순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아들 성민과 며느리 민정, 그리고 6살 손자 지우가 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성민은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사업이 잘못되어서 잠시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아들의 말에 정순은 물론 흔쾌히 받아들였죠. 사실 정순에게는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지내는 것이 가끔은 외로웠거든요. 특히 손자 지우가 함께 있으니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이의 제잘거리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민정은 40살의 단정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키는 보통이었지만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진하지 않으면서 세련되게 했고 말투도 정중했어요. 어머님, 제가 집안일 도와드릴게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효부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수는 가끔 민정의 눈빛에서 묘한 날카로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정순이 혼자 있을 때 민정이 바라보는 시선에는 무언가 계산적인 면이 있었어요. 마치 정순을 관찰하고 있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였죠. 정순은 며느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아서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를 했어요. 빨래도 정순이 도맡아 했고 손자 지우의 간식까지 챙겼습니다. 민정이 어머님, 제가 할게요라고 말할 때도 있었지만 정수는 습관적으로 괜찮다, 내가 하마라고 대답했어요. 민정은 주로 집에서 인터넷으로 일거리를 찾거나 지우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가끔씩 외출을 할 때도 있었지만 어디를 가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고 간단히 말하고는 2~3시간 후에 돌아왔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민정의 행동이 유독 신경 쓰였어요. 특히 정순의 약 복용에 대해 과도하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약은 꼭 제 앞에서 챙겨 드세요. 제가 직접 준비해 드릴게요. 정수는 고혈압 때문에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스스로 알아서 챙겨 먹었거든요. 어머님 나이에 깜빡하실 수도 있잖아요. 약 시간 놓치면 위험하니까 제가 챙겨 드릴게요. 민정의 말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직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평소에 약 복용을 잊어본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철저한 편이었죠. 고맙긴 한데 내가 알아서 먹을 수 있어. 정순이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민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제가 옆에서 챙겨드리는 게 안전해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결국 정수는 민정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신경 써주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마치 자신이 무능한 노인 취급을 받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정순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조기구이, 김치가 상에 올랐습니다. 지우는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며 천진난만하게 웃었고 정수는 손자의 귀여운 모습에 마음이 흐뭇해졌어요. 아들 성민은 요즘 들어 말수가 줄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느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느라 지쳐 보였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주세요. 빨리 자리 잡아서 독립할게요. 성민의 말에는 미안함과 부담감이 섞여 있었죠.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뭘 그렇게 생각해. 정수는 아들을 위로했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이 줄어든 것이 아쉬웠거든요. 밤이 되어 집안이 조용해지면 정순의 예민함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민정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소리, 지우를 재우며 이야기하는 소리, 성민이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신경 쓰였어요. 혼자 살 때는 들리지 않던 소음들이 이제는 모두 들렸습니다. 특히 민정이 밤늦게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죠. 정수는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봤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정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민정의 과도한 관심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정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새벽 3시쯤 정수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복도를 지나다 보니 거실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었죠. 부엌 입구에서 정수는 멈칫했습니다. 민정이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몰래 벽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봤어요. 민정은 주방 서랍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하얀 분말을 조금씩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정이 그 분말을 털어넣고 있는 곳은 바로 정순의 혈압약통이었거든요. 저게 뭐지? 왜 내 약에다 그런 걸 넣는 거야? 정순은 숨을 죽이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민정의 손놀림은 매우 숙련되어 보였어요. 마치 여러 번 해본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분말을 넣고 약통을 살살 흔들어 섞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정수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설마 나를 해치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상황은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민정이 작업을 마치고 약통 뚜껑을 닫는 순간 지우가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뛰어왔어요. 엄마, 물 주세요. 잠에서 깬 지우는 졸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민정은 깜짝 놀라며 재빨리 봉지를 숨겼어요. 지우야, 왜 안 자고 일어났어? 민정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식탁 위에 놓인 약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게 뭐야? 사탕이야? 아이는 손을 뻗어 약통을 집어 들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정수는 반사적으로 벽 뒤에서 뛰쳐나왔어요. 안 돼. 지우야, 그거 먹으면 큰일 나. 정순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우는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민정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이 시간에 왜 안 주무세요? 민정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자의 손에서 약통을 재빨리 낚아챘어요. 지우야, 이건 할머니 약이야. 아이가 먹으면 안 되는 거란다. 지우는 영문을 몰라 하며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물만 마실래요. 순진한 손자의 말에 정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만약 자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지우가 그 약을 먹었을지도 모르거든요. 민정은 지우에게 물을 주면서도 계속 정순을 의식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약 정리하는 것을 보셨나요? 민정의 질문에는 탐색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정수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지우가 약을 만지길래 놀라서 그랬어. 정수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민정의 눈빛을 보니 자신의 거짓말이 들켰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민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밤에 돌아다니시면 위험해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민정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정순에게는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마치 앞으로는 나를 감시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지우가 물을 다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간 후 거실에는 민정과 정순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약 정리를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직접 하셨네요. 아니야, 물 마시러 나왔다가 지우가 약을 만져서. 정수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스스로도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통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제가 약을 관리할게요. 어머님이 실수하실까봐 걱정돼요. 민정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강압적인 느낌을 정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약을 직접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었죠. 정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정이 약에 넣은 그 하얀 분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자신을 해치려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약속대로 정순의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식사 후에 드세요.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정순에게는 섬뜩하게 들렸어요.
정수는 약을 받아들고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약을 먹어도 될까? 아니면 먹지 않는 게 좋을까? 하지만 민정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약을 먹지 않기는 어려웠어요. 정수는 결국 약을 입에 넣었지만 몰래 혀 밑에 숨겼습니다. 물을 마시는 척하며 약은 먹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서 약을 뱉어낸 정수는 한참 동안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어 보였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아니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 걸까? 정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정수는 민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보다 민정이 자신을 더 자주 쳐다보는 것 같았고, 전화 통화도 이전보다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정순이 근처에 있으면 통화를 끊거나 다른 방으로 이동했어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여 앉았을 때 민정이 또다시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저녁 약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민정이 직접 정순 앞에 앉아서 약을 먹는 것을 지켜봤어요. 정순은 어쩔 수 없이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수는 기지를 발휘했어요. 물을 마신 후 냅킨으로 입을 닦는 척하며 약을 몰래 냅킨에 뱉어냈습니다. 다행히 민정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정수는 그 냅킨을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밤이 되자 정수는 냅킨에 쌓인 약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평소에 먹던 혈압약과는 색깔이 약간 달라 보였습니다. 하얀 분말이 약 표면에 묻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역시 뭔가 이상해. 이건 내가 원래 먹던 약이 아니야. 정순의 확신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민정이 자신의 약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정의 정체와 목적을 파악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 지우의 안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정수는 민정을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하는 척하면서 민정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민정은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고 깔끔하게 옷을 갖춰 입었지만 특별히 나갈 일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민정이 전화를 받았어요. 정수는 빨래를 널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민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전화를 끄는 민정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할머니랑 잘 있어. 민정이 외출한 사이 정수는 민정의 방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물론 남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 보였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던 정수는 옷장 아래쪽 서랍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두꺼운 봉투 하나가 옷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그 중에서 정순의 눈길을 끈 것은 생명보험 관련 서류였습니다. 정순의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증권이었어요. 보험 금액은 무려 2억 원이었고 수익자란에는 며느리 김민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대체 뭐야? 내가 언제 이런 보험에 들었다는 거지? 보험증권 날짜를 보니 민정이 이 집에 들어온 지 한 달 후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정수는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입자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필체가 평소와 달랐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흉내내서 쓴 것 같았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뒤져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정순 명의의 대출 서류, 집 담보 대출 관련 문서들까지 있었습니다. 모두 정순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것들이었죠.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 이게 말이 되나? 정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야 상황이 정확히 보였어요. 민정은 단순히 신세를 지러 온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정순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죠. 그리고 생명보험까지 가입해 놓은 것을 보면 설마 나를 죽이려고? 정순은 소름이 돋았어요. 약에 이상한 분말을 넣은 것도, 약 복용을 직접 관리하려고 한 것도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천천히 독을 먹여서 자연사로 보이게 만들려는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서류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온 정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성민이 과연 자신의 말을 믿을까요? 며느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정순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민정이 돌아왔어요. 어머님 잘 계셨어요? 평소와 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정순에게는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민정은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지우 옷을 좀 사왔어요. 그래, 고생했어. 정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민정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아니야, 괜찮어. 정수는 부엌으로 피했어요. 민정 앞에서 더 이상 연기를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민정은 정순을 따라와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약은 제대로 드셨어요? 오늘 아침에 잘 드신 것 같은데. 정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민정이 자신이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챈 것일까요? 응, 잘 먹었어. 짧게 대답하며 정수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꺼내 마셨어요. 그날 저녁, 성민이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면접 봤는데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정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에게 민정의 정체를 밝혀야 할까요? 식사 중에 정수는 용기를 냈어요. 성민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하지만 민정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식사 중에는 즐거운 이야기만 해요. 성민이도 피곤할 텐데. 아니야, 중요한 얘기야. 정순이 고집을 부리자 성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뭔데요, 엄마? 정수는 한 번 더 깊이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이가 이상해. 순간 식탁에 침묵이 흘렀어요. 민정은 젓가락을 놓고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에는 당황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성민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봤습니다. 내 약에 이상한 것을 넣어. 그리고 정순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민정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어머님 건강 걱정해서 약도 챙겨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민정아,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성민이 당황해하며 물었어요. 민정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요즘 자꾸 저를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정수는 답답했어요. 민정의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성민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민정이가 내 명의로. 하지만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민정이는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내가 늙어서 헛소리하는 거겠지. 정수는 포기하고 말았어요.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었고 정순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순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정이 정순의 방에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오늘도 약 드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민정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경고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이상한 말씀하지 마세요. 성민이가 걱정해요. 정수는 약을 받으며 민정을 똑똑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서로의 정체를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수는 혼자였고 민정에게는 아들이라는 든든한 편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정순이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민정이 정순의 방에서 나간 후 정수는 손에 든 약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알약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신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수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약을 먹는 척하고 몰래 버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화분 뒤에 숨기기도 하고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죠. 다행히 민정은 아직까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민정의 행동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정순의 상태를 확인했고 약을 먹은 후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어머님, 약 드신 후에 어지럽거나 하지 않으세요? 마치 부작용을 기대하는 듯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어.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민정이 실망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아마도 정순이 약을 제대로 먹었다면 벌써 몸에 이상이 생겼어야 했을 텐데 아무 변화가 없으니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정순이 약을 화분에 버리는 장면을 민정이 목격했습니다. 거실에서 청소를 하던 정순이 베란다 쪽으로 가서 약을 처리하려는 순간 부엌에서 나온 민정과 마주친 것이었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지금 뭘 하고 계셨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정수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 하지만 민정은 정순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약 한 알을 발견했어요. 어머님, 그게 뭐죠? 민정이 가리킨 곳을 보니 정순의 혈압약 한 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어요. 민정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약을 안 드셨군요. 언제부터였죠? 민정의 눈빛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정수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약에 뭘 넣었는지 나도 알고 있어. 민정은 더 이상 선량한 며느리 흉내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어쩌실 건데요?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어머님 말을 믿을까요? 성민이도 제 편이고 지우도 엄마를 더 좋아해요. 정순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정의 말이 맞았거든요. 누가 봐도 민정은 효부였고 정수는 까탈스러운 시어머니였습니다. 너는 대체 뭐가 목적이야? 내가 널 어떻게 잘못했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목적이요? 민정은 웃었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이 집, 어머님 통장, 보험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말이에요. 민정의 솔직한 대답에 정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다니. 성민이는 뭘 모르는 거야? 설마 같이 짠 건 아니겠지?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민이는 몰라요. 착하고 순진한 남편이거든요. 그냥 사업 실패해서 어머님께 신세지게 된 줄 알아요. 그러면 성민이한테 모든 걸 말하겠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다 말하겠어. 정순이 위협했지만 민정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해보세요. 누가 믿을까요? 민정은 정순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어머님이 요즘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헛것도 보신다고, 자꾸 이상한 말씀만 하신다고 하면 성민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민정이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순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인으로 만들어서 설령 진실을 말해도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혹시 지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민정의 말에 정순의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지우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아이한테까지 손 떼려고. 그건 어머님 하기 나름이에요. 조용히 협조해 주시면 지우는 안전할 테고, 만약 계속 방해하신다면. 민정은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었어요. 그날 오후 정수는 동네 이웃 김복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던 복순은 정순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순아, 너 왜 그래? 얼굴이 완전 창백하잖아. 정수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복순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복순아, 내가 정말 이상한 얘기를 할 건데 끝까지 들어줄 수 있어? 복순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는 민정이 약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목격한 일부터 시작해서 보험 서류를 발견한 것, 오늘 있었던 대화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복수는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정순아, 그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복순의 반응에 정수는 조금 안심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믿어주고 있었거든요. 증거가 없어. 그리고 성민이도 민정이 편이고. 누가 내 말을 믿겠어? 정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복순이 너만이라도 믿어줘서 고마워. 증거를 만들어야지. 민정이 약에 뭘 넣는 장면을 찍는다든지. 복순이 제안했어요. 정순도 그 생각을 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이제 경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민정과 다시 대면했어요. 이번에는 민정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감시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이웃집에 잠깐 갔다 왔어. 정순이 대답하자 민정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혹시 김복순 아주머니 집이요? 괜찮은 분이신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님이 이상한 얘기하지는 않으셨죠? 정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민정이 자신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겠어?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요. 어머님이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혹시 엉뚱한 말씀을 하실까봐 걱정됐어요. 민정의 말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한껏 냉랭했어요. 성민은 여전히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우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 슬퍼 보여? 지우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정순의 마음이 아팠어요. 손자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단다. 민정이 약을 가져왔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이제는 정순이 약을 제대로 먹는지 더욱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약을 입에 넣은 후 입안을 확인하고 물을 다 마실 때까지 지켜봤어요. 정수는 어쩔 수 없이 약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약을 느끼며 이제 정말로 위험해졌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민정을 막아야 했어요. 그날 밤 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복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복순아, 내가 만약 갑자기 아프게 되면 꼭 기억해줘.
민정이가 한 일이야.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약을 계속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민정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고 정수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67년을 살아온 인생의 지혜를 총동원해서라도 민정을 막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손자 지우를 위해서라도 절대 져서는 안 되었거든요. 민정이 강제로 먹인 약을 삼킨 지 이틀째 되는 날, 정순의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어지럼증이 심했고 메스꺼움도 계속 느껴졌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벽을 붙잡고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정수는 그 목소리에서 만족감을 느꼈어요. 마치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거든요. 좀 어지러워. 아마 잠을 잘못 잔 것 같아. 그러게요. 어머님 나이에 밤늦게 돌아다니시면 안 되는데. 민정의 말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정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 했는데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할머니. 지우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다쳤어? 순진한 손자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정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지우야. 할머니가 실수했어. 정순이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민정이 빗자루를 가져와서 깨진 컵을 치웠습니다. 어머님,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몸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정수는 민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아니야, 집에서 쉬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오후가 되자 정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이 나른하고 머리가 무거웠어요. 성민이 일찍 집에 돌아와서 정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얼굴이 완전히 하얗잖아요. 성민아, 병원에 가자고 해도 어머님이 싫다고 하셔서. 민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정순에게는 그 표정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오히려 계획이 성공하고 있어서 기쁜 것 같았어요. 엄마, 병원 가야 해요. 이렇게 아프신데 어떻게 집에만 있어요? 성민이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정수는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정순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각종 검사를 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불렀어요. 환자분 몸에 이상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혹시 평소에 드시는 약이나 음식 중에 특별한 게 있나요? 의사의 말에 정수는 마지막 희망을 느꼈어요. 의사 선생님, 제 약에 누군가 이상한 걸 넣었어요. 정순이 간신히 말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어요. 성민이 가까이 다가와서 엄마, 뭐라고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민정이가 내 약에. 정순이 애써 말하려 했지만 민정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또 그런 말씀 하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의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분이 정신이 좀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네요. 독성 물질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민정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정순의 증언을 정신착란으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걱정이었어요. 민정이 의사에게 설명했어요. 며느리인 저를 자꾸 의심하시고 약에 뭘 넣었다고 하시고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성민도 민정의 말에 동조했어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 엄마가 최근에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민정이는 정말 착한 며느리인데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정수는 절망했어요. 그럼 독성 물질은 어떻게 몸에 들어간 건가요? 의사가 물었을 때 민정이 대답했어요. 혹시 어머님이 실수로 뭔가 잘못 드신 걸까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거든요. 정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이상한 노인으로 취급받고 있었어요. 민정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겨진 정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자신을 믿지 않았고 민정은 여전히 선량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우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손자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니 정순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할머니는 괜찮단다, 지우야. 할머니, 엄마가 또 약에다 이상한 가루 넣고 있어. 지우의 말에 정순의 심장이 뛰었어요. 뭐라고? 지우야, 자세히 말해봐. 정순이 간절하게 물었지만 지우는 이미 병실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잠시 후 민정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또 이상한 말 했죠? 아이들은 원래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래요. 민정의 미소는 차가웠어요. 지우마저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지우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정순이 물었을 때 민정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이상한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그냥 들어주라고 했어요. 정수는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들도 손자도 심지어 의사도 민정의 편이었습니다. 누구도 정순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정순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순은 병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민정의 정체를 밝혀내고 손자를 지켜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병원에서 사흘을 보낸 후 정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의 독성 성분은 많이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기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정이 다가와서 팔을 부축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천천히 걸으세요.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였지만 정수는 민정의 손길에서 가짜 온기를 느꼈습니다. 마치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고마워. 정수는 짧게 대답하며 민정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민정의 눈에는 실망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정순이 병원에서 회복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방에서 쉬고 있던 정순에게 지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아? 손자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정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 순진한 아이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지우야, 할머니한테 와봐. 정수는 손자를 가까이 불렀어요. 지우가 엄마가 약에 뭘 넣는다고 했지? 그게 언제였어?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도 봤어. 엄마가 할머니 안 볼 때 약통을 열고 하얀 가루를 넣었어. 지우의 말에 정순의 가슴이 뛰었어요. 여전히 민정이 약을 조작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지우야,
그 얘기는 엄마한테 하면 안 돼. 알겠지? 정순이 당부하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할머니. 그런데 왜? 순진한 질문에 정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냥 할머니와 지우만의 비밀이야.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지우의 말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민정이 자신이 없을 때 약을 조작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수는 일부러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서 민정의 행동을 살폈어요. 화장실 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봤는데 역시나 민정이 약통을 가지고 무언가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정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복순 아주머니가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알려줬거든요. 손이 떨렸지만 정수는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켰어요. 민정은 여전히 약통을 열고 작은 봉지에서 분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촬영했어요.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민정이 약을 조작하는 모습이 분명히 담겼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화장실로 돌아온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서 복순 아주머니에게 전화했어요. 복순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복순은 선뜻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수는 복순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탁이 있어. 오늘 오후에 우리 집에 잠깐 들러줄 수 있어? 민정이 약 조작하는 걸 같이 봐줬으면 해. 정순의 부탁에 복순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오후 2시쯤 복순이 정순네 집을 방문했어요. 정순아, 안녕. 어떻게 지내? 복순의 방문에 민정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어머님이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정순과 복순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정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복순에게 작은 목소리로 계획을 설명했어요. 잠깐 나간다고 하고 베란다에 숨어 있을 거야. 그러면 민정이가 약을 가지고 올 거야. 그때 같이 봐줘. 복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순이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운 순간 복순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예상대로 민정이 약통을 가져와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복순은 놀라지 않고 차분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정이 약에 분말을 넣고 섞는 모습을 다 본 복순은 정순과 약속한 대로 행동했어요. 민정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복순이 물어보자 민정은 깜짝 놀라며 약통을 숨겼습니다. 아, 그냥 어머님 약 정리하고 있었어요. 민정은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복순은 이미 다 봤어요. 약 정리요? 그런데 약통에 뭘 넣으시던데요? 복순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뭘 넣긴요? 그냥 약을 정리한 거예요. 민정은 변명했지만 복순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도 분명히 봤는데요. 작은 봉지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서 약통에 넣으셨잖아요. 그때 정순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순이 물어보자 복순이 대답했어요. 정순아, 민정 씨가 정말로 내 약에 뭔가 넣고 있더라. 내가 직접 봤어.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복순이라는 증인까지 생긴 상황에서 민정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주머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어머님 약에? 민정이 변명하려 했지만 복순은 단호했어요. 내 눈을 믿어. 분명히 봤다고. 정수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어요. 민정아, 이제 그만해. 다 들켰어.
정순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민정은 잠시 말없이 정순과 복순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서요? 어쩌실 건데요? 여전히 당당한 태도였지만 정순은 민정의 눈에서 초조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마지막 결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당당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정순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순이라는 든든한 증인이 있었고 휴대폰에 담긴 영상도 있었거든요. 민정아, 이제 끝이야.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어머님, 아직도 그런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민정은 여전히 능청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복순이 직접 목격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잡아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정 씨, 그만하세요. 제가 분명히 봤다니까요. 약통을 열고 하얀 가루를 넣는 걸 말이에요. 복순의 증언에 민정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민이 일찍 들어온 것입니다. 다녀왔습니다. 복순 이모님도 계시네요. 성민은 거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어요. 정수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민아, 앉아봐.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 정순의 진지한 표정을 본 성민은 의자에 앉았어요. 민정도 불안한 표정으로 옆에 앉았습니다. 성민아, 민정이가 내 약에 독을 넣고 있었어. 정순이 직설적으로 말하자 성민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정이는 아니야, 이번에는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어. 정순은 복순을 가리켰어요. 복순이가 직접 봤어. 민정이가 내 약통에 하얀 가루를 넣는 걸 말이야.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민아, 내 엄마 말이 맞다. 내가 방금 전에 직접 봤어. 민정 씨가 분명히 약에 뭔가를 넣고 있었어. 복순의 진지한 증언에 성민의 표정이 흔들렸어요. 민정이 재빨리 변명했습니다. 여보, 이상해요. 복순 아주머니가 저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약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정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어설프지만 민정이 약을 조작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민정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민은 영상을 보며 당황했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민정아? 아내를 바라보는 성민의 눈에 의심이 서렸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지우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아빠 왔어? 순진한 손자의 모습을 본 정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했습니다. 정수는 지우를 불러앉혔어요. 지우야, 아빠한테 얘기해봐. 엄마가 할머니 약에 뭘 하는 걸 봤다고 했지? 지우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응. 엄마가 할머니 약통 열고 하얀 가루를 넣었어. 여러 번 봤어. 지우의 증언에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니까요. 민정이 급하게 지우에게 다가갔어요. 지우야,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정순이 민정을 제지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지우한테까지 거짓말하게 만들지 마.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정아, 이게 정말이야? 정말로 엄마 약에.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민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았어요. 사채업자들이 계속 협박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성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보험금을 노린 거야?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습니다. 당신 몰라.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매일매일 전화 오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2억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민정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어요. 정수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를 천천히 독살하려고 했던 거구나.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민정은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성민이 주먹을 쥐고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평소 온순한 성민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복순이 정순의 손을 잡았어요. 정순아,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런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 정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지우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왜 울어? 순진한 질문에 민정은 더욱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정수는 휴대폰을 들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67년을 살아오며 이런 상황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마지막으로 정순에게 빌었어요. 어머님, 제발. 지우 때문에라도. 하지만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지우 때문에라도 이런 일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한 일의 대가는 치러야 해.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민정은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어요. 지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 어디가? 라고 물었고 성민은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는 창문 너머로 경찰차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길고 험난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정이 연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성민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지우는 엄마가 언제 돌아올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전과 같은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가족에 대한 복잡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미안해요. 성민이 부엌으로 들어와 정순 앞에 앉았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민정이만 믿고 엄마 말씀을 안 들었어요. 정말로 죄송해요. 정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성민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민정이의 연기가 너무 완벽했으니까. 하지만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를 믿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민정이가 얼마나 교묘했는지 알잖아. 정수는 아들을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었어요. 성민과 지우가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지우가 잠옷을 입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손자를 보며 정순의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한동안 못 와. 성민이 어렵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아빠랑 할머니가 지우를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정순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정말 나쁜 일 했어? 순진한 질문에 정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이에게 엄마의 잘못을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요? 응, 엄마가 실수를 했어. 하지만 지우는 아빠랑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정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지우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정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곧 재판이 시작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어요. 67년을 살아오며 법정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복순이 정순을 위로하러 왔어요. 정순아, 많이 힘들지? 하지만 잘했어. 그런 일을 참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 친구의 위로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아,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말 고마워. 정순의 말에 복수는 손을 흔들었어요. 뭘 그런 말을 해. 친구 사이에 당연한 거지. 재판 당일 정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민정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수는 차분하게 증언했어요. 민정이 약에 이상한 분말을 넣는 것을 목격한 일, 보험 서류를 발견한 일, 그리고 자신이 겪은 모든 위험한 상황들을 빠짐없이 진술했습니다. 재판장에서 민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끔찍한 일을 했어요. 진심 어린 사과였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은 돌이킬 수 없었어요. 결국 민정은 살인미수와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수는 법정을 나서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승리감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지우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할머니, 내가 도와줄게. 지우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성민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에는 따뜻한 저녁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아들의 말에 정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생이 뭐야? 우리 가족이니까. 저녁 식사를 하며 성민이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새 일자리 구했어요. 곧 독립해서 지우랑 살 예정이에요. 정수는 조금 아쉬웠지만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하지만 지우는 자주 할머니 집에 놀러 와야 해. 정순의 말에 지우가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랑 계속 놀 거야. 몇 달이 지난 후 정순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시장에 가고 이웃들과 정담을 나누는 생활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정순에게는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우가 놀러와서 정순과 함께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용감해. 손자의 말에 정순은 웃음이 났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용감한 게 아니라 지우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정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사람은 소중한 걸 지킬 때 강해지는 거란다. 창문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지우와 함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인생, 이제부터는 내가 지킨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67년을 살아오며 가장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정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려움 대신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입니다.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지혜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지혜를 전해드렸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